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우며 나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밖으로 도망갔다가 한밤중에 몰래 창고로 숨어들어 잠을 잤다. 배가 고파도 밥을 주지 않으니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밥을 훔쳐먹고 지내다. 결국 그 집에서 며칠도 못 지내고 나와야 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새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하신 것이다. 새어머니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나를 내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둘러댄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만지며 거짓으로 가장된 위로를 했다. 내가 일본 학교에 가려면 일본말을 배워야 하니까 당분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말도 배워라. 어쨌든 그 집에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간 곳이 교토철공소였다. 철공소 사장님은 내 몰골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거절하셨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사장님, 아이가 작긴 해도 눈치도 빠르고 시키는 일은 다 합니다. 어리다고 가리지 마시고 편하게 아무 일이나 시키면서 여기 있게 좀 해주세요. 사장님은 밥만 먹여주는 조건으로 나를 받아주었다. 아버지는 나를 그곳에 떠맡기려고 작정하고 거의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학교에 가기 위해 말을 배워야 한다고 따라간 곳이지만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철공소 첫날부터 나를 기다리는 건 5명의 인부들이었다. 일본말을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나에게 일본인들은 조센증 빠가야로를 입에 달았다. 수시로 발길질을 해댔고 심심하면 나의 목덜미부터 몸 여기저기를 담뱃불로 지졌다. 목욕탕을 사용할 때도 자기들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내가 목욕할 때쯤이면 일부러 온수를 잠가 놓아서 추운 겨울철 차가운 물로 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잠 역시 편히 자지 못하게 했다. 일본 노동자들은 잠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 집단 폭행을 하며 심부름을 시켰다. 조센증 빠가야로. 이들은 폭행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시켜오며 심지어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내 밥 위에 철가루를 뿌려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철공소 사장님 내외분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었다. 너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직 어리니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견디거라. 일본말도 못하고 낯선 타국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던 나는 도망도 못하고 진퇴양난 속에서 견뎌야만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남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겠는가. 어느 날은 청소를 안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당했다. 산똥과 오줌을 싸고 바로 쓰러진 나를 사장님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셨으나 의사가 내가 쓰러진 이유를 묻자 거짓으로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자 했으나 일본말을 하지 못하여 벙어리 흉내를 내며 손짓 발짓으로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의사는 아예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천대받는 몸이었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로 이겨내야만 했다. 어느덧 시간과 세월이 흘러 조금씩 일본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일본 노동자들과 동등하게 매월 3만엔씩 월급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서 번 그 돈은 내 손에 한 푼도 쥐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내 월급을 착취해갔다. 월급 날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돈을 받아 돌아가는 두 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한마디로 부모에게 임금 착취를 당한 것이었다.